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벌써 올해의 브릿지 마지막 영상이네요. 다음 주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듯이 부동산 제도도 또 매년 새롭게 바뀌고 있죠.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새해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부터 살펴볼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출이나 청약 조건 때문에 최근에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들이 주변에서 많이 늘고 있죠. 위장 미혼,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는데요. 가장 발목을 잡았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분양 모든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추첨제로 배정됩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가점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자녀 공급했는데요. 앞으로는 우선 공급 70%, 자녀 공급 20%, 그리고 추첨 10%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 추첨제 물량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월 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2인 가구인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인 월 평균 소득 100%의 2배가 되지 않아서 이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올해 전년도 기준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40%는 700만 원대였는데요. 이걸 200%로 확대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월 약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점이 낮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청약에 당첨될 길이 열린 거죠. 또 공공, 민간, 사전 청약 모두 부부의 중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된 청약이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또 국민주택의 청약 중복 금지 규정도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청약에 접수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또 그동안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접수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이력도 다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 시점에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을 내놨죠. 출산율이 낮은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집값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 집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일은 없도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7만 가구가 내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공공분양 뉴홈의 경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시세의 70%로 주택을 구매하고 정부와 손익을 나누는 이 나눔형, 여기에 35%, 그리고 임대기간 6년이 지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의 30%,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형의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앞서서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유홈 특공 물량의 추첨제 10%가 신설된다고 했죠. 이 신생아 특공 역시 월 평균 소득 20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배정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합산 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공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가점이 높은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우선 공급 물량이 훨씬 많은 데다가 또 우선 공급 대상자들이 낙첨된 경우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접수조차 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하면 경쟁 기회라도 최소한 생겼으니까 이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민간 분양은 특별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는 건 아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선배정합니다. 기존에는 우선 50% 그리고 나머지 일반 추첨으로 물량이 나눠졌다면 앞으로는 출생 우선, 출생 일반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 일반 추첨으로 나누게 됩니다. 소득 요건은 기존 민간 분양의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 소득 160% 이하입니다. 여기에 기존 3자녀인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을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2자녀로 확대합니다. 또 3명부터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부터 시작되고 또 4명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혹시 올해 출산하셨나요? 그렇다면 연 1%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성황리에 조기 마감된 특례 보금자리론 기억하시나요? 이것처럼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에서 3.3%대입니다. 소득 조건도 꽤나 후합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의 2배 수준이죠.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특례 대출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또 신생아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깎아주고 또 이 고정 기간은 5년 더 늘어납니다. 특례 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조건은 비슷합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 최대 3억 원을 연 1.1%에서 3%로 빌려줍니다. 고정금리는 4년간 적용되는데요. 역시 아이를 낳을 때마다 0.2%포인트씩 깎이고 특례 기간도 4년씩 연장돼서 최장 1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 상품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좋은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니까 2022년에 출산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상품은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대신 신생아 특공과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생애주기별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가입할 경우 최고 이율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원 청년이 최고 4.3% 이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거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또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기혼인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는 최장 40년입니다. 분양가의 70%를 최장 30년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보다는 완화된 조건이죠. 대출을 받은 후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금리는 또 추가로 인하됩니다.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또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3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 93만 원 수준이고 또 추가 금리 인하를 받으면 최저 월 76만 원까지 낮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로 청년 주거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외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출산, 양육 시 주택 취득세 감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분명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도 있을 걸로 보여요.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해 부동산 시장도 브릿지와 함께 지켜보시죠.